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Maybe you'll get sick of being the monster. 네, 7일자 공시 준비해봤고요. 유가증권부터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FNF가 요 건물, 그러니까 마제스타 시티 빌딩을 5천억대 인수할 수 있다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우선 그 협상자로 선정이 됐다는 거 보면 아예 가능성이 없는 얘기가 아니니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돈을 가지고 이렇게 빌딩을 사는 게 좋은 거냐? 보통은 안 좋고 이제 하지만 사옥으로 쓸 가능성이 있고 이 건물이 공실률이 거의 없다니까 그렇게 나쁘게 볼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호제가 계속 얘기 나오지만 뭐 최경혜님을 필두로 MKSI 가지고 있는 데인데 이 지분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는 이제 대주주가 아니고 원래는 회사죠. 회사가 이 자기 주식을 근로자 자산 증식과 복리후생 목적 이게 없었으면 이제 직원들한테 절대 안 줬을 건데 직원들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원 같은 경우에도 공장 신설은 뭐 계속 요즘 공시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 아마 어느 정도 합의에 돌입한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6월 7일자 코스닥 공시입니다. 발표 기업은 제이오, 힘스, 엠플러스이고요. 먼저 제이오는 플랜트 엔지니어링이나 전지 소재하는 회사인데 이제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나왔습니다. 탄소 나노튜브 생산 시설 증설을 700억 정도 했고 총 생산 캐파가 이제 연 2,000톤을 증설하기로 했고요.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증설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힘스라는 OLED 장비 회사인데 공시가 두 개나 나왔더라고요. 이제 둘 다 삼성 디스플레이랑 공급을 계약을 체결한 건데 하나는 이제 계약 금액이 43억 정도,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는 13.84%고요. 계약 기간이 이제 24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이제 53억짜리인데 이게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는 17%고 이거는 이제 3월 31일까지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은 이제 엠플러스라는 2차 전지 조립 공정 장비를 하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이제 엠비전이라는 회사에 이제 2차 전지 조립 공정 제조 설비를 공급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 기간은 이제 24년 8월 30일까지고요. 그 계약 금액 같은 경우는 뭐 비밀 계약이라서 그런 거는 공시에 내용이 없습니다. 보니까 이제 기사가 있어가지고 찾아봤더니 이 엠비전이라는 회사는 이제 글로벌 배터리 및 배터리 팩 생산 기업이고요. 일본, 영국, 중국, 미국 등의 세계 13개국의 배터리 생산 시설이랑 R&D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옛날에 2007년에 닛산 자동차랑 NEC의 합작 투자로 설립된 회사이고 이거를 이제 2018년에 엠비전이 지분 인수하면서 중국의 자본이랑 일본의 기술력이 합쳐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최근에 공격적인 증설을 진행 중인데 거기에 이제 엠플러스가 공계약을 체결한 거고요. 이 엠플러스 측에서는 이제 이번 계약이 그동안 장비 대응 역량을 기반으로 꾸준히 유럽이랑 북미 지역의 매출이랑 제품 다변화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 대상으로 양산 라인을 수주한 거는 의미가 크다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코넥스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별 공시는 없었는데 이 데이드리 멘터가 2023년 7월 17일에 상장 폐지 신청을 냈고, 그래서 이 회사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봐봤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드라마 제작과 영화 콘텐츠 제작 사업을 이런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드라마는 달리는 주사가 빙의 이런 걸 옵션해서 했던 것 같고, 하지만 또 추가적인 제작 활동은 또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또 상폐를 좀 하게 됐고, 또 최근에 강릉이라는 그 유호선과 장혁 주연의 그 공동 제작도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총은 뭐 지금 뭐 전환사치 이런 것도 있었지만 35억 정도이고, 매출액은 지금 뭐좀 매량이 한 10억, 11억 이렇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돈이 안 되는 그런 비즈니스고, 여기 뭐 지금까지 제작 본부의 뭐 작품 이력을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아는 작품은 뭐 투사부일체 뭐 이런 과거에 좀 인기가 많았던 그런 작품들이고, 또 김성진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도
원더풀 고스트 뭐 일단 이 정도만 알고 해서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 이 드라마 제작, 뭐 영화 제작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좀 운도 작용하는 것 같고 좀 그렇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좀 이게 제작 역량이라는 게 과연 평가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상장 폐지 신청을 했고 또 나중에는 더 성장을 해서 코스닥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6월 7일 기타 법인 공식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눈에 띄는 회사는 없었어서 이렇게 뭐가 있나 쓱 찾아봤는데 그나마 좀 이제 로봇 회사가 하나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한국 가와사키 로보틱스가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는 그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한국 지사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보면 이 지배기업인 가와사키 중공업과 중공업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상품 매입도 하고 하는데 막 그렇게 매출 비중이 크지도 않고 성장을 팍팍 한다고 보기 어려웠고 그래서 여기가 어떤 걸 만들어서 파는지 이 가와사키라는 데서 어떤 걸 만들어 파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학 제약이나 신약 개발 현장에서 쓰이는 의약 로봇도 만들고 아크 영문정 로봇 그리고 이게 가장 좀 대표적인 제품들인 것 같은데 소중형 대형으로 나눠져 있고 범용으로 많이 쓰이는 로봇 같습니다. 그 이것뿐만 아니라 그 반도체 웨이퍼를 운송하는 그런 로봇 장비도 팔고 있는데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일본에서 또 로봇을 얘네가 잘 만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한번 관심 있으시면 공부해 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2번 및 대량 보유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힐라홀딩스라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힐라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대주주인 피에몬테에서 장내로 매수를 했습니다. 약 1.28% 정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31% 정도의 지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6월 초부터 지금까지 283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 과거에도 계속 매수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한 게 차입금을 3,250억을 지금 차입을 해가지고 매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주식을 약 거의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이 정도인데 이 정도를 담보로 해서 지금 매수를 했다는 것은 정말 유의미한 그런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5% 올랐는데 이게 이제 피에몬테가 끌은 것 같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브랜드는 휠라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아코시라는 이제 골프용품 부분 미국 1위 부분인데 이거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브랜드 변화를 시도 중인데 힐라가 원래는 명품들의 카피캣으로 해가지고 많이 팔았다면 브랜드보다는 그냥 많이 파는 데 집중을 했다면은 요즘에는 이제 브랜드 자체를 좀 고급 브랜드로 변화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의류 회사들이 전부 다 안 좋기 때문에 실제로 재고 조정에 힘쓴다고 IR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나이키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테니스 의류 부분에서 이제 시장을 먹으려고 시도 중이고 이 부분에서 이제 선전할 수 있는 게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테니스 같은 조금 더 마이너한 시장보다는 농구나 축구 이런 쪽으로 마케팅을 좀 더 신경 쓰기 때문에 힐라 같은 브랜드가 좀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돈을 크게 빌려서 매수할 정도면은 현재 변화의 시점에 있는데 이런 변화에 자신감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여기 진짜 몰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만약 의류 산업이 돌아선다면은 플러스 알파를 가질 수 있는 회사가 힐라홀딩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갤러리아라는 회사인데 백화점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김동선 전무님이 약 1억가량 매수했고 그 전에도 계속 매수를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매수했는 걸 수도 있고 정확한 이유 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나이스 평가 정보인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 신용 정보, 뭐 자산관리부, 컨설팅 같은 회사 수수료 받고 하는 회사인데 인베스터 어드바이저리는 라는 해외 펀드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매수를 했고 이 폭락이 한 번 있었는데 이 폭락이 오고 나서 이제 줍줍을 했습니다. 떨어진 이유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경쟁사가 TCB 허가를 받으면서 원래 나이스 평가 정보에서 하고 있던 먹거리를 일부 뺏긴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역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 TCB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을 위해서는 원래 담보나 이런 것들을 받고 해줬는데 그런 거 말고 기술 등급 판정을 해주고 이제 거기에 기반해서 대출을 해주는 시스템에서 이 기술 등급 판정을 해주는 회사가 나이스 평가 정보 이제 TCB 사업에서 TCB 사업이라고 보면 되고 거기서 수수료를 먹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꿀을 빨고 있었는데 경쟁사가 출연해서 이제 단가가 하락을 했고 이제 점유율도 뺏기는 추세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이렇게 매수를 했다는 것은 뭔가 싸다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싸다거나 아니면은 이게 뭐 단기적인 리스크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